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봄과 같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건조한 대기와 부족한 강수량에 건조특보 지역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조영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건조한 날씨에 대구를 비롯한 구미, 영천, 경산, 칠곡, 김천, 상주, 문경, 안동, 영덕, 포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까지는 일교차가 큰 날씨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포항은 일요일에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보다 크게 웃돌아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봄 기온으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차이 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는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산지, 울릉도 독도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는 큰 파도를 주의하셔야겠고요. 건조한 날씨와 함께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가 있으니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동안 높은 기온과 함께 포근하겠지만 일요일에 경북 중북부 지역으로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은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443일 만인데요. 과거 윤 전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대구 시민들, 착잡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지만 계엄은 잘못된 거고 절대 반복돼선 안 된다 말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시장 상인도 손님도 하던 일을 멈추고 휴대전화 화면을 숨죽여 지켜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고 형량이 선고되자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뒤섞여 터져 나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재판 내내 무거운 마음으로 중계를 지켜본 대구 시민들은 계엄 같은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조건 사형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야만 이 경종을 울리니까. 절대 다음부터는 누구라도 그런 행동을 안 할 거거든. 콘크리트로 불리던 대구 민심이 이젠 돌아섰다고도 했습니다. 마음이 좀 찹찹해. 우리 대구 시민들이 이거 참 국민의 힘을 지지를 많이 해주고 했는데 민심이 많이 돌아선 것 같아. 다만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만큼 안타까워했고 이대로 보수가 무너질까 걱정했습니다.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좀 나라가 좀 엉망이 되는 것 같고. 계엄만 안 했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그래도 역대 대통령인데 마음이 아픕니다. 12.3 비상계엄 44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일당에 내려진 준엄한 심판. 형량에 대한 의견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데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의견에서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사위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체계 자구 심사를 중심으로 위헌 소지나 문구 정합성, 타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야 간 큰 쟁점이 상당 부분 정리된 만큼 이달 내 본회의 통과가 무난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구 경북은 남은 단계에서 특례 취지를 설명하며 막판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해 빈 껍데기로 전락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강덕 예비후보는 어제 호소문을 내고 전남 광주 통합 법안의 경우 인공지능 로봇 산업을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지정, 실증, 재원, 집행 주체까지 꼼꼼히 연결하고 있는 반면 대구 경북 특별법안은 선언과 특례 나열에 그쳐 실행 체계가 빈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 이후 지원 조항, 국가 첨단 바이오 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 등도 법안에서 빠지거나 삭제됐다며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수정 보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경주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실제 관광객 증가로 이어졌는지 이번 설 연휴 기간 경주 관광객 흐름을 실제 데이터로 분석해봤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2026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닷새간의 설 연휴 동안 경주에는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경주시가 무인 계측기를 활용해 집계한 결과 연휴 기간 하루 평균 방문객은 82,300여 명, 닷새 동안 누적 방문객 수는 모두 41만 1,900여 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와 비교해 약 6.1% 증가했습니다. 관광객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경주에 좋은 추억이 좀 많이 있어서 왔는데 가족들이랑 오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3대가 왔는데 3대가 두루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가 많다고 생각돼요. 설 연휴 기간 장소별 방문객 수를 살펴보면 황희단길이 27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릉원 5만 9천여 명, 동궁과 월지 4만여 명, 첨성대에도 3만 6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경주의 주요 관광지가 고르게 인기를 끌며 관광 동선이 도심 전반으로 확장된 모습입니다. 경주 시내뿐만 아니라 불국사에도 설 연휴 기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경주시 관광객 통계와는 별도로 불국사 관광 안내소 집계 결과를 보면 연휴 기간 8만 8천여 명이 불국사를 찾았고 하루 평균 방문객은 17,6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보다 8.45% 증가한 수치입니다. 설 연휴 기간 경주에 41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주요 관광지는 물론 인근 골목 상권에도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 영덕 지역의 주요 관광지 방문객을 분석한 결과 강구항이 1위, 삼사해상 산책로 2위, 축산항 현수교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강구항에는 약 17,000여 명, 삼사해상 산책로 9,300여 명, 축산항 현수교에는 2,3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 외에도 괴시 전통마을과 메타세코이아 숲 등의 뒤를 이었습니다. 영덕군은 무인 개수기 자료와 KT 빅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고속도로는 버려진 양심으로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이 평소의 2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7곡 휴게소입니다. 연휴 동안 휴게소에 버려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뜯어봤습니다. 깨진 병에서는 참기름이 줄줄 흐르고 한 봉지에 담긴 우유 5개의 소비 기한 한참 지났습니다. 이미 열어본 택배의 원래 목적지는 세종이었습니다. 집에서 차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모아 버린 겁니다. 이게 전부 자기가 먹고 버린 거 차에서 나오는 거. 기저귀가 있나요? 네, 애들도 있으니까. 이 적자함에는 쓰레기 20톤 정도를 쌓을 수 있는데요. 연휴 닷새간 나온 쓰레기 2배가 넘습니다. 쓰레기 투기 금지라 적힌 안내판 바로 옆, 다 쓰고 남은 요소수통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차량에 요소수를 채워놓고 쓰레기는 버리고 간 겁니다. 졸음쉼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소라 껍데기와 담뱃갑이 나뒹굴고 난간 밖으로 던져버린 쓰레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현수막이 커다랗게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쓰레기 버젓이 버려져 있었는데요. 안을 살펴보면 업무 서류와 먹고 남은 약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29톤의 쓰레기가 고속도로에 버려졌습니다.
1.8배에 달하는 54톤이 설 연휴 기간 수거됐습니다.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 양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는 꼭 가정에서 배출해 주시고 휴게소에서 나온 쓰레기는 꼭 분리 배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도 고속도로 위에는 버려진 양심이 쌓였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보다 9.1% 증액된 4,524억 원을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전국 시범 사업에 참여해 월 평균 42만 원을 자율 설계에 활용하도록 하고 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도 발급합니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사업을 23곳에서 운영하고 장애인 일자리 3천여 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근 겨울철 기온 변동폭이 커지면서 동해를 비롯한 과수나무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동해를 방지하는 전용 페인트가 개발돼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겨울 나기를 하고 있는 사과 과수원입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한파에 나무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에 페인트도 칠합니다. 수성 외부용 페인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검색을 해서 과수 전용 페인트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아직 시중에 일반화되지 않아서 나무 표면의 낮과 밤 온도차를 줄여 동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 전용 페인트가 없어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과수 동해 피해 규모는 지난 2018년 256헥타르에서 2021년에는 727헥타르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상기후로 겨울철 기온 변동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농촌진흥청이 민간기업과 협력해 동해 방지 전용 페인트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페인트보다 햇빛을 반사하고 차단하는 비율이 5%포인트 이상 높고 나무 성장에 맞춰 늘어나는 신장률은 20배 이상 좋아 갈라짐을 막고 방수성도 뛰어납니다. 네, 기존 페인트와 달리 나무 생장을 따라가는 높은 신장률, 눈, 비에 잘 버티는 내수성, 그리고 나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차열 성능까지 동시에 확보한 페인트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1.5배 정도 비싸지만 여러 번 바르지 않아도 돼 경제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해 예방을 위한 과수 전용 백색 페인트는 2026년도 신기술 보급 사업을 통해서 10헥타 규모로 농가에 우선 보급을 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갈 예정입니다. 동해 방지 전용 페인트가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수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6.3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한 279 박용선 경상북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선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279 의원은 그제, 박용선 의원은 어제 경북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의원들은 도의원으로서의 시간은 포항의 미래를 준비한 과정이었다며 이제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실행과 성과로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임금과 퇴직금 1,85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울진의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인 5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5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고의로 연락을 피하다 지난 5일 자신의 사업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남쪽으로는 홍매화의 만개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건조한 날씨에 대구를 비롯한 구미, 영천, 경산, 김천, 칠곡, 상주, 문경, 안동, 영덕, 포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까지는 일교차가 큰 날씨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포항은 일요일에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보다 크게 웃돌아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봄 기온으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차이 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는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산지, 울릉도 독도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는 큰 파도를 주의하셔야겠고요. 건조한 날씨와 함께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가 있으니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이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대구 경북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 질도 무난하겠고요. 파도 높이는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을 보시면 대구와 청도, 고령은 낮 기온이 16도에 머무르겠고요. 김천, 성주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경북 북부는 의성이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시작해서 낮 기온 1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25도나 나겠는데요. 예천도 16도, 안동은 낮 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영상의 기온으로 출발해서 경주, 포항은 16도, 울릉도와 독도는 12도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높은 기온과 함께 포근하겠지만 일요일에 경북 중북부 지역으로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은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